50대 아들을 살해한 80세 노모에 대해서 15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았지만 80세 된 노모가 아들을 살해한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노모가 아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지금 살인 사건의 유죄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직접 증거는 없었다는 건데 80세 노모가 아들을 살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머니가 왜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80세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노쇠한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들을, 지금 부검 결과 보면 경부,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이 아들이 사실은 그 약물에 취해 있었어요. 술을 먹고 또 약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설사 80세 노인이라도 살해할 의사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심근경색으로 아들이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 당시에 엄마하고 아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모가 나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그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사람 제3자가 죽였다고 한다면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노모가 굉장히 종교로서 신실하면서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이 굉장히 도박이랄지 유흥 이제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엄마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노모 이외에는 뭐 살인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 증거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직접 증거가 있으면 직접 증거라는 것이 그 안에 뭐 피해자의 뭐 DNA가 뭐 가해자한테 있다든가 목격자가 있다 이러면 사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내용에 보면 네 가지가 이제 간접 증거로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는 경부 압박 살인이면 그냥 자연사는 아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 아무도 없으니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노모와 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가 죽었겠느냐? 결국 그 현장에 있었던 노모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 당시에 그 순간에 사실 노모가 알리바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추단되고 그리고 아까 약물에 취해 있었는데 그 약물과 동일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었는데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는 부산 그 다방 종업원 사건, 미제 사건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 나고 2심에서 유죄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취지를 바라보면 이런 간접 증거로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때는 그 모든 증거가 합리적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의 간접 증거로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지금 노모가 계속 이제 항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미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서 2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지면 또 다른 결과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좀 의문점은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으면은 이 노모가 인정을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꽤 오래됐습니다. 2017년 8월 달에 있는 사건인데 이제 1심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굉장히 법정 공방이 치열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판사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까 모순된 증거가 없어야 된다는 한 거잖아요. 지금 전체로 추합을 해보면 결국은 뭐 외부에 있는 침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했다라고 진술을 하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또 본인이 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근경색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수에서는 이제 경부 압박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2심 가면 또 한 번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킨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이게 논란의 소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전체 사건을 다 보진 않았겠지만 아마 또 2심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과 성폭행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에게 뒷돈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안병옥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새벽 2시쯤 클럽 버닝썬에 당시 18살 미성년자가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서울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사건은 담당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고 버닝썬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인 브로커 강모 씨를 통해 경찰에 돈을 건넸고 사건을 맡은 경찰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이 중 일부가 강남경찰서 수사팀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 씨 등 관련자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